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과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미래는 자신이 바꿀 수 있습니다. 이미 다 예정되어 있어서 애써봤자 소용없는 일이라고요. 예정되어 있다는 생각은 증명할 길 없습니다만 열정으로 노력하면 내 미래가 바뀐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답도 없는 운명론에 기대지 말고 자신을 믿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해낼 수 있다고 주먹 불끈 쥐는 겁니다. 까짓거 해보는 겁니다. 실패한다 해도 노력했다는 기억은 남습니다. 그 기억이 또 다른 힘으로 작용합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책은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권의 30분 책 읽기. 네, 오늘은 좀 색다른 저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책 제목은 인생은 뜻대로 되는 게 아니란다.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옥스퍼드 써니 할머니의 유쾌한 인생조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옆에 계신데 이 카피가 좀 잘못됐어요. 옥스퍼드 써니 할머니가 아니라 저한테 만약에 이 카피를 쓰라고 그러면은 옥스퍼드에 핀 진달래 김성희 이렇게 쓸 것 같습니다. 김성희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 스튜디오에 좋은 기운이 막 차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 사진도 굉장히 멋지시고 뭐라 그럴까요? 이지적이라고 그러나요? 이지적이다 그런 느낌을 이렇게 주시는. 근데 왜 진달래라고 저를 부르셨나요? 한국 분이시잖아요. 네. 한국 분인데 옥스퍼드 가 계셨으니까. 네. 한국의 대표하는 꽃, 그러면 진달래. 근데 제가 진달래색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분홍색? 네. 이게 제가 이렇게 좀 눈치가 있어요. 네. 잘 보셨습니다. 네. 어떤 책이죠? 여기 제목대로 예. 인생은 뜻대로 되는 게 아니란다. 예. 정말 우리가 한 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뭘 이렇게 계획했는데 그게 틀어지는 경우 참 많잖아요. 안 돼요. 예. 근데 틀어졌다고 해도 예. 그거에 절대 좌절하지 말고 인생은 뜻대로 되는 게 아니지만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는 우리가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바꾸면 life is wonderful. 원더풀. 그러니까, 원더풀은 저도 알아듣는 영어인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다니엘 투더라고 예. 그 왜 옥스퍼드 대학 나오고 이코노미스트 특파원 하다가 요새 그 맥주집 하는 맥주 사업을 비즈니스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저 이 책에 대해서 저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예.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인생은 뜻대로 되는 게 아니란다는데 왜 여기 영어 부제는 Life is wonderful.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설명을 했더니 그러냐고.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그러니까 인생은 뜻대로 되는 게 아니란다가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은 뜻대로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여러분이 맞이하는 그 라이프가 다를 수 있다. 뜻대로 되면 지루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심심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우리 애들 공부할 때 특히 입시 공부할 때 그때 뭐 대학교 들어가는 것만 계획한 게 아니고 내 머릿속에는 10년 후에는 우리 아들이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딸이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외에 저기 스키장 가시면 이렇게 피해가는 거 있잖아요. 피해가면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정확히 그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내가 세워놓은 계획을 다 피해서 가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그래서 인생은 어쩜 엄마의 생각을 저렇게 피해갈까? 네. 정말 그걸 너무 느꼈어요. 정말 자기네들을 위해서 그렇게 세우는데
그걸 너무 아주 애써서 피해가더라고요. 그래서 waste of time 하지 말자. 내 인생을 더 이상 낭비하지 말자. 그때 제가 아주 큰 교훈을 자식들한테 배웠습니다. 그 지금 스키장 말씀 나오시니까 이제 제가 한마디 덧붙인다면 우리가 이제 스키를 타거나 그런 데 가면 최정상, 그러니까 높은 데서 내려왔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 너는 중급에서 타냐? 나는 최정상 상급에서 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제가 봐서는 이제 인생의 태도로는 별로인 것 같아요. 어디에서 내려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자세로 내려오느냐가 문제거든요. 네. 멋지게 타고 중급에서 멋진 자세로 멋지게 내려오는 게 좋은 거지. 최정상 그 막 이렇게 경사가 심한 데 가지고 거의 굴르다시피 이렇게 내려오는 건 별거 아니잖아요.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지금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거, 네. 그걸 말씀하는데 이제 특히 이 청취자가 예. 젊은 사람일 경우는 도전. 내려오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올라가느냐를 많이 생각을 좋죠. 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산 같은 거 할 때 깊은 계곡이 있잖아요. 예. 정말 자기가 힘들 때, 정말 내가 끝까지 한번 가보자. 정말 끝까지 가면 막 진흙탕이 막 있을 것 같죠. 네. 그러나 정말 끝까지 끝까지 내려가 보면 정말 예상외로 너무너무 평지고 평화롭고 그때 저 산 꼭대기에 높은 하늘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이 지금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예. 생각을 할 때 그러면 끝까지 한번 가보자. 내가 정말 끝까지 한번 잘못돼 보자. 뭐 한번 가보지. 그런 마음의 태도로 한번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바닥이 닿을 때까지. 네, 바닥이 닿을 때까지. 예. 그래서 거기서 저 높은 걸 보면은 산도 더 아름다워 보이고 거기서부터 스텝 하나씩 바이 하나씩. 스텝, 예. 스텝 바이 스텝 한 계단 한 계단 예. 내가 정말 가고 싶은 나의 시간에 맞춰서 나의 능력에 맞춰서 하나둘씩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계곡이 있는데 높은 산봉우리가 있잖아요. 꼭 꼭대기까지 못 가더라도. 그렇죠. 결국은 산봉우리까지 가는 게 예.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예. 가는 과정을 예. 어떻게 우리가 잘 그렇게 잘 가는- 선생님도 지금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하시고 네. 싶은 일 있으시죠? 도전하시고 싶은 일이 그럼요. 있고. 제가 뭐 예. 하고 싶은지 궁금하세요? 인생의 산이라는 게 역시 정상은 없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예, 네. 인생은 끝까지 네. 과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모든 개인한테는 다 소중한 순간이거든요. 예, 근데 그래서 굉장히 바쁘게 사셨고, 이 지금 책 날개에 이렇게 선생님 그동안 이제 해오신 이렇게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게 어마어마해서 이걸 읽어드리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좀 좌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안 읽겠습니다. 이게 너무 엄청나가지고. 너무 과찬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이제 눈에 띄는 건 이런 게 있네요. 50이라는 나이에 영국 유학을 떠나 옥스퍼드 대학에서 알들딸 같은 친구들과 공부하며 영어 영문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 얘기를 딱 들으면 공부 잘하시는 분이구나. 단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용기가 부러워요. 그러실 네. 수 있다는 게. 네,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한국의 보통 엄마들처럼 네. 우리 아이들 공부할 때는 정말 아이들 교육에 올인을 했습니다. 막 공부하라고 들벗고 그러셨죠? 물론이죠. 예, 물론이죠. 예, 네. 그렇게 하고 정말 제 스타일로 하고 싶었는데, 네. 뭐 애들이 반항하죠. 예, 모든 애들. 그 자녀분들은 지금 어떤 일을 하세요? 우리 애들이 뭐 용케 이렇게 다 피했지만은 피해서, 예. 자기네들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둘 다 이제 영국에 고등학교 때는 예. 영국에서 유학을 하고 이제 영국에서 대학을 나왔어요. 예, 그래서 제 큰애는 거기 영국에서 예. 금융계에 일하고 있고요. 작은 아들은 다시 한국에 와서 박사를 여기 서울대학에서 하고 영국에서 이제 학부까지 나오고 예. 여기서 박사하고 지금 정부기관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요. 예.
아까 이렇게 다 피해서 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피해서 간 게 영국의 금융계통에서 일을 하고 서울에 와서 이렇게 무슨 교수, 박사 이러면 도대체 어떤 목표를 주셨길래 그걸 다 피해 갔는데도 그럴까요? 왜 이제 되게 부모님들이 예. 자기가 못 이룬 거를 예. 이렇게 자식이 이뤘으면 하는 그 보상 심리가 있잖아요. 그중 하나만 한번 대표적인 거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이제 솔직히 예. 애교관이 참 좋다고 생각을 외교관. 했어요. 예, 예. 예, 좋다고 생각해서 우리 딸한테 애교관 그냥 막연한 꿈이었죠. 예,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본인이 별로 그거는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하면은 오히려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택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만족감도 들어요. 더 있지 않겠어요? 예. 일단 뭐 자기가 좋아하니까 항상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보면 지금 저희가 이제 얘기를 나누는 거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들으면 무슨 자기계발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네, 그건 아닙니다.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1장 나는 어제보다 오늘이 좋다. 2장 더 늦기 전에 해주고 싶은 이야기. 3장 인생의 절반은 당신이 만나는 사람이다. 4장 내 삶을 더 사랑하고 싶은 이들에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교훈이나 이런 게 아니라 선생님 살아오시면서 느꼈던 것들. 그렇죠. 제가 제 경험. 뜻대로 안 됐던 것들.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예. 그 다음에 제가 뭐 어차피 우리의 인생의 절반은 누구를 만나냐는 거거든요. 네. 제가 그 옥스퍼드 대학의 Voices from Oxford 대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석학들, 글로벌 리더들 그 인터뷰들 참 많은데요. 예를 들면은 그 영국에서 그 National Film and Television School이라고 거기 영화 예술학교 탑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 학장님이 오셔서 강의를 했는데 그분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참 인상 깊었어요. 자기는 그 집을 살 때 그 집 자체 뭐 바스룸이 몇 개 있고 뭐 거실이 좋고 뭐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이웃이 누구냐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갈 때도 누구와 가느냐, 일을 할 때도 누구와 함께가 중요하다. 그 관점의 차이가 인생을 굉장히 풍부하게 만들었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하는 일도 그 많은 석학들 만나면서 참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볼 때 이 사람 뭐 노벨상 수상자, 세계 석학 그럼 막 엄청난 꿈이 많고 계획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어느 날 그 세계 석학한테 우리 한국식으로 당신 꿈이 무엇인가요? 딱 그랬더니 오늘 밤에 잠을 푹 자는 게 꿈이래요. 너무 바빠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리고 또 다른 석학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옛날에 지도교수 지금 돌아가신 지도교수를 만났다. 그래서 꿈의 개념이 우리하고 전혀 달라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또 성공한 어느 화학과 교수님 여자분이신데 옥스퍼드에서 제일 먼저 화학과 교수 여성으로서 되신 분인데 그분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절대 계획을 뭐 이렇게 길게 세우지 않는다. 비행기표 좀 싸게 사려고 이렇게 비행기를 미리 사는 것은 있다. 미리 사죠. 그러나 1년 후에 뭐 하고 2년 후에 뭐 하고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계획을 안 세운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다른 세계 석학의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keep going. 그러니까 자기가 하던 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고 자기가 주어진 현실에서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면은 성공의 비결이 뭐냐. 제가 그렇게 여쭤봤더니 I kept going. 그냥 계속해서 했다. 그거요.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우리는 성공하신 분들인데 그런 얘기를 하면 좀 되게 좀 서운해요. 그리고 싱겁고. 그리고 또 한 분은 그 콜롬비아 대학의 노벨상 수상자예요. 그것도 경제학 수상자인데 그분이 또 말씀하신 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분 이제 아주 대형 강의를 하셨는데 그날 저녁에 제가 식사를 하시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저는 이제 그분의 인생에 대해서 좀 지혜를 인생의 예, 지혜를 예, 예. 배우기 위해서 뭐 낮에 뭐 제가 이해도 못하는 뭐 경제학 뭐 실컷 들어도 저한테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그거는 일로서 한 거고 예. 이제 그분의 지혜를 배우고 싶어서 저녁에 식사를 제가 초대했어요. 예, 예, 예. 그랬더니 막 처음에는 막 피곤하다 뭐 내일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어쨌든 식사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예. 예, 그래가지고 멋있는 타이 레스토랑에서 했는데 그분이 나중에는 정말 영국에 온 일정 중에 이 시간이 제일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그리고 또 네가 나한테 질문한 게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다. 그래서 그게 뭐였냐면은 이 사람은요 정말 어디 강의 초대받으면 엄청난 강의료를 받아요. 예, 그런 분인데도 일생에서 집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차를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차조차도요. 예. 그래서 자기가 차를 사본 적이 있는 경우는 이탈리아에 살 때 잠깐. 근데 지금 뉴욕에서 사는데 차를 사본 적이 없어요. 필요하면은 렌트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경제학자한테 좀 뭔가 인생을 좀 이렇게 풍요롭게 사는 노하우를 배우려고 했는데 뭐 차가 있고 집이 있는 게 스튜피드한 거예요. 예, 그렇게 들려가지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달까? 구속되는 것들로부터 좀 이렇게 벗어나시는 건가요? 예.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디 가고 싶으면은 뭐 그냥 차 빌려가지고 렌트해가지고 쫙 몰고. 그럼 유지보수할 스트레스는 없겠네요. 전혀 없죠. 그리고 자기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집에 관한 그 경험은 뭐냐면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그 집을 하나 물려주셨대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오래된 집이에요. 예, 특히 영국이나 외국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집을 이렇게 고쳐서 쓰고 그렇거든요. 몇백 년씩 뭐. 근데 그거 막 시간도 없는데 그거 맨날 가서 집이 온전한가. 그것도 스트레스가. 어디 뭐 하수도가 터졌나. 그런 거 체크하러 다니라고 오히려 스트레스가 집 하나 물려받은 것 때문에 엄청 있었다고. 그래서 그게 골칫덩어리였다는 거예요. 예. 야, 이제 저희들하고 생각이 많이 다르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책을 펴보니까 99쪽 조금 늦어도 괜찮아 이런 제목이 붙어 있는 쪽인데 여기 선생님이 이런 예문을 써줘 놓으셨어요. 낮잠은 가장 손쉽게 가장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일이다. 중간에 잠깐 졸지도 않고 꼬박 8시간 혹은 그 이상을 일한다는 것은 미친 짓이다. 토머스 킨스 게으름의 즐거움 중에서. 의외입니다. 네. 선생님도 이렇게 이만큼 여유를 또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저 딴짓을 많이 해요. 부산하시구나. 네. 아니요.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 남편도 이제 대학에 있어가지고 이제 자기를 쭉 보고 가는 사람인가 보면 저는 옆에도 보고 뒤도 보고. 선생님 좀 그렇게 뵈요. 그래. 제가 선생님 뵈니까 딴짓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일단 열정이 넘치는데 호기심까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 예, 호기심이 있으면 선생님은 딴짓이라고 했지만 딴짓이라기보단 제대로 표현을 하면 세상사에 호기심이 많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일로서 그 석학들, 글로벌 리더들, 중요한 사람들 인터뷰하는데 그분들이 막 자기 일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거 관심 없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그런 인터뷰 한 다음에 또 인터뷰를 하나를 더 해요. 제가 원하는 인터뷰가 안 나와서. 네, 그래서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환경 전문가를 인터뷰할 때 의대 교수를 인터뷰어로 해요. 그래야지 이 일반 대중한테 모두 먹혀 들어가죠. 그러니까 환경 전문가를 또 환경 전문가라면 자기네들 얼마나 너무 쉬운 질문하면 서로 바보스럽다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점점 지식 자랑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너무 깊이 연구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저는 또 다른 말씀하신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분한테 정말 이분의 삶을 통해서 나도 좀 뭔가 달라지고 싶다.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여기에 조금 늦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제가 50에 시작할 때 뭐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 그 나이에 해서 뭐 하려고. 그처럼 고생했으면 이제 여행이나 다니고 좀 그러지. 뭐 하려고.
뭐 그랬거든요. 그럴 수 근데, 있죠. 예. 근데 저는 그분들이 저를 너무너무 아껴서 하시는 말씀은 참 좋았어요. 예. 그리고 지금 누가 뭐 50에 공부해야겠다. 근데 사실 누가 공부를 해야겠다고 말할 때는 이미 오랫동안 생각한 거거든요. 그렇죠. 말을 저도 꺼낼 사실 때는. 50에 했지만 20대 후반에 우리 남편이 그때 이제 이거 서울의대 교수 막 되고 포닥으로 박사 후 방문 연구원으로 옥스퍼드 대학에 갔을 때 뭐 여러 가지 그때는 굉장히 79년이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이렇게 돈도 없고 거기서 뭐 연구비 좀 받아도 그렇게 여유롭지 못하고 이제 겨우겨우 살 때라서 제가 공부를 또 하는 거는 생각도 못했죠. 예, 그래서 그때 막연히 이런 데서 공부 한번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딱 20년 걸렸어요. 20년 후에. 예, 20년 후에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생각할 때 조금 늦어도 괜찮아. 하루쯤 늦으면 어때? 저는 그런 그게 생각 꼭 뭐 공부가 아니라도. 그렇죠? 뭐든지. 무엇이든지 자기가. 그리고 모든 사람의 전성기는 지금이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내 생의 가장 젊은 날도 오늘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 사람들이 내일 얘기를 많이 해요. 내일은 솔직히 말하면 내일이 되면 오늘을 사는 거잖아요. 깨면 또 오늘일 뿐이에요. 우리가 실제 활동하는 거는 오늘이거든요. 내일이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내일은 허상이라는 거죠. 내일 그러고 내일 해야지 그러고 깨면 말장난 같지만 오늘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 저하고 말이 잘 통하는 거예요. 네, 그래요. 정말. 아울러서 선생님 이렇게 뵈니까 장난기도 있으세요. 네, 좀 그래요. 저 그러시죠? 장난 좋아해요. 네, 장난기도 있으시고 이 눈웃음이 가득하셔서 눈웃음 치는 진달래? 이건 조금 어색하다. 네, 책이 이게 느낌이 좋습니다. 표지도 굉장히 예쁘고요. 근데요 오늘 굉장히 제가 좋은 날이에요. 오늘 예스24에서 전체 1위 하셨어요? 전 분야에서 베스트였어요. 근데 이제 이게 업앤다운 하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내일은 어떨지 모르는데 딱 오늘 제가 인터뷰한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청취자님들과 같이 나눌 수 있다는 이 좋은 소식을 해서. 이게 자기계발서들은 되게 짜증나거든요. 그렇죠. 저는 제가 이렇게 누구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요. 이 책 표지 위에 그런 게 아니라서. 이런 시행착오를 많이 해서 이 저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제 이런 거를 보시고 많이 느끼시고. 맞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이 한 얘기도 쓰셨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해지려고 결심한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나는 에베레스트만큼 행복해질 거야. 그러면 그만큼 되는 거죠. 그렇죠. 긍정적인 마인드가 하늘에서 황금비를 내린다 해도 욕망을 다 채울 수 없다. 그럼요. 법구경. 그냥 이렇게 얼핏 보면 선생님한테는 별로 욕심이 안 남으실 것 같은데 아직도 욕심이라는 표현은 안 어울리지만 열정, 욕망, 호기심, 해야 될 것들, 하고 싶은 것들 있어요. 숫하게 많이 갖고 계시고 선생님이 갖고 계시는 그런 버킷리스트나 이런 건 거의 옥스퍼드 사전 정도의 두께가 되실 것 같아요. 네, 뭐 그렇다고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 제가 사실 막상 50에 대학을 들어가 보니까 그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그럼요. 일단 제가 딱 가서 애들이 이렇게 쉬는 그 휴게실에 있어요. 거기 갔는데 다 교수인 줄 알고 일어나지 않던가요? 아니 교수가 아니죠. 저 막 입술도 이쁘게 바르고 하는데 걔네들은 화장도 안 하고 막 청바지 찢어진 거 입어도 왜 이렇게 멋있고 예뻐요. 근데 저는 제가 집에 이렇게 긴 거울이 있거든요. 저를 딱 보면 우리 어머니가 저기 딱 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도 우리 어머니가 고우시지만 이제 우리 어머니를 뭐 폄하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어머니 그 연세 그 나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높은 거울 그냥 엎어놔 버렸어요. 선생님대로의 모습이 있으시고 하니까 또 뭐 잘 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인생은 뜻대로 되는 게 아니란다. 제목이 참 확 와닿습니다. 이 제목 하나만으로도 짐작도 되고 이 말로도 위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 하나만으로도. 네. 누구든 이런 때가 없었을까요? 엎어졌을 때가 있을 텐데 네. 이 내용을 보면 더더욱이나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마음이 젖어들 것 같고 제가 이게 좀 다 본 게 아니라서 그런 말씀, 뭐 속속들이 말씀을 못 드려도 제목만으로도 인생은 뜻대로 되는 게 아니란다. 선생님은 이제 나머지 인생은 좀 뜻대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뜻대로 꼭 안 돼도 예. 예, 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마지막으로 제가 선생님께는 네. 이제 남은 건 좀 뜻대로 되셔서 네. 그걸 우리 인생 후배들한테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선생님이 이거 선물도 한 권 갖고 오셔서 저희가 게시판에 올려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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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겹게 듣던 말이고 또 반복되는 성화입니다. 공부 싫은 사람들은 어떡하죠? 책만 피우면 눈꽃필이 막 천근만근인데 어쩌라고 닥달을 합니까? 근데 말이죠. 우리가 공부라는 말을 단지 뭐 영어 단어 암기하는 거, 수학 문제 푸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공부라는 말은 원래 불교에서 열심히 도를 닦는다는 의미로 쓰인 겁니다. 불경을 외우는 것도 공부지만 참선, 이렇게 명상에 잠기는 것도 공부에 해당합니다. 말하자면 애써서 익히는 것, 그 모두가 공부라는 거죠.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들도 어느 한 가지 공부에 열중하시는 겁니다. 좀 늦으면 어떻습니까? 또 좀 서툴면 어떻습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학문에 힘쓰면 다양한 방면의 활용도 가능합니다. 학력사회에서는 유용한 무기가 되죠.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우등생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학창 시절이 끝났다면 새로운 공부라고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전환점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디딤돌입니다. 세상은 결과만을 중시해도 자기 자신에게까지 결과만을 재촉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곤하잖아요. 오늘 김성희 선생님 모시고 표면적으로는 공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지만 속뜻은 열정 아닐까요? 자기 인생에 관한 애정과 미래에 대한 호기심, 그런 것들이 오늘의 선생님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해내는 그 모두가 공부입니다. 여러분들도 공부 열심히 하시리라고 믿고 저도 오늘부터 새롭게 공부를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30분 책 읽기 전영관이었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